매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던 레전드 광고에 대해서 쭉 오늘 알아볼게요. 구매를 할 테니 이제 그만해달라. 이 정도면 창문이 아저씨를 테스트하는 거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피디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흑백요리사 재밌더라고요. 제가 했지만 볼만 하더라고요. 괜찮으셨어요? 저도 잘 봤어요. 이번엔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오늘은 역대 레전드 마케팅 탑3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다시 봐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준비했거든요. 진짜 망해가던 회사를 살린 광고. 근데 이제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진짜 마케팅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매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던 레전드 광고에 대해서 쭉 오늘 알아볼게요. 혹시 피디님 이 영상 아실까요? 어떤 영상이죠?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는 창살 없는 방공창 스마트락에 대해서 강도 측정이 있겠습니다. 스마트락에서 찍은 광고 영상이에요. 이분이 사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그냥 바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아 옆에 있으신 분은 저분은 이제 왜 이러지 우리 사장님이? 와 진심이시네. 아 튼튼함을 보여주려고 그쵸. 얼마나 단단한지. 유리가 먼저 깨질 것 같은데요? 대박이죠. 기존 방범창은 창살 형태잖아요. 그래서 뭔가 답답해 보이고 미간을 좀 해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디자인과 인테리어의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창살 형태의 방범창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이제 낮아졌지만 그렇다고 일반 창문을 사기에는 방범 기능이 거의 없는 편이어서 소비자분들이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ST 시스템은 기존의 방범창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살 없는 방범창 스마트락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창살이 가지고 있는 미관상의 문제, 침입에 대한 안전성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그런 제품이다. 그리고 무리하게 아무리 열어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견고함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이죠. 국내 대부분의 창문에 설치할 수 있는 범용성, 이사시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가심비까지 저격한 제품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제품 출시 초기 ST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어요. 대중적인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이 좋은 제품을 알리고 싶지만 광고비가 부족해서 하루하루 애 끌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직접 나서서 그쵸. 날 것 그 자체. 이러다가 망할 위기인지라 절박함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핸드폰으로 광고를 촬영해서 업로드하게 된 게 바로 이 영상인 거죠. 벌써 이게 약 12년 전이더라고요. 와 오래됐네요. 두 남성이 나와서 별다른 촬영 장비 없이 그냥 스마트락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방범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을 직접 시연하는 영상이 이제 뜬 거죠. 날것의 1분 30초 정도의 영상이 오로지 제품력만 보이면 된다는 그런 이제 굳은 신념이 제게도 느껴질 만큼 진정한 그런 마음으로 좀 찍으신 영상이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전 이런 진정성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은 500만 조회수가 나왔고요. 의도치 않게 큰 그런 재미를 주었고 대박이 터진 거죠. 자연스러운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본 영상이다. 저는 여기 달린 댓글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구매를 할 테니 이제 그만해달라. 이 정도면 창문이 아저씨를 테스트하는 거다. 믿음직스러워서 구매했다. 이제 집만 사면 된다. 그래서 이후 ST 시스템은 계속 이런 안정성 테스트, 시연 영상을 찍어서 다양하게 올렸어요. 특히 유튜버 JJ가 스마트락을 직접 구매하고 제품 강도를 실험하는 영상, 이 영상이 소비자들에게 이제 다시금 노출이 되면서 또 이제 인지를 쌓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장님이 진짜 진정한 마케터이지 않을까. 아 맞아요. 이런 이제 사장님의 열정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초기 바이럴 영상과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소규모 기업인 ST 시스템이 널리 알려지면서 창살 없는 방범창의 선구자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죠. 이게 또 단순히 마케팅만 된 게 아니고 매출까지 이어지겠네요. 그쵸. 그러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게 매출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잘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때문에 회사가 살아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창문을 막 흔들다 보면 좀 깨져가지고 팔이나 손에 유리 조각이 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고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묻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진심이 느껴졌고 웃음, 감동, 신뢰 이런 키워드를 다 단번에 얻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신축 아파트 아니면 아이를 키운다든지 혹은 인테리어에 관심도가 높은 분들에게 이제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꾸준히 올라오는 제품 테스트 영상들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돈내산 컨텐츠가 더 수요가 높듯이 앞으로 그런 날것의 컨텐츠가 더욱이 이제 소비자가 더 원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생각을 해요. 창살 없는 방범창 이 제품명도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방범창은 창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관념을 탈피하게 만든 물음표가 뜨는 그런 제품명이잖아요. 해서 상품명에서도 더 잘 통했다. 경쟁 제품이랑 차별점이 있었겠네요. 그쵸. 올해는 어떤가 해서 쭉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방범창 아저씨, 창문 아저씨 이런 키워드로 월 60회 정도의 그런 검색량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년 전에 화제였는데 아직까지도 좀 화제가 계속 되는 부분이 되게 놀랍고요. 이게 바로 이제 마케팅의 진정한 효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사례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브랜드 나이키죠. 나이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구인이라면 거의 없죠. 네,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할아버지가 뛰시네요. 80대. 와, 이것도 한 좋게 한 20년 돼 보이는데요? 더 됐죠. 진짜 잘 짧고 굵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나이키의 배경 상황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 시대의 명실상부 세계 1위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처음부터 이제 잘 나가던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1980년대 중반 나이키가 이제 주로 전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고급 스포츠 용품 브랜드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마케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장 입장 흔들리고 경쟁 브랜드인 리복이 대중 스포츠의 시장을 선점하면서 나이키는 인지도에서 밀려서 좀 부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키는 전문 운동선수만을 위한 브랜드다라는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일반 대중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한테 다가갈 필요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중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슬로건을 고안하기 시작했죠. 누구나 아는 그 슬로건이 나왔나요? 그쵸. Just do it. 그때 이제 나이키 광고 대행사 수장인 댄비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를 한 거죠. 아이디어를. 하지만 이 슬로건은 게리 길모어라는 사형수에게 영감을 받은 문장이라고 해요. 미국에서 폐지했던 사형 제도까지 부활시켰던 범죄자로 이제 최악의 사형수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날 법정에서 뱉은 마지막 유언이 바로 Let's do it.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라는 이제 유언이거든요. 그가 남긴 이 유언이 사회적으로 엄청 큰 파장이 있었는데 근데 이 문장을 각종 신문사에서 Let's do it 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글을 발행을 하면서 이 대사가 적힌 게리 길모어 티셔츠까지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밈처럼 이 문장이 자극적인 하나의 그런 이제 문장으로 쓰이게 된 거죠. 이 문장의 이제 파급력을 보고 댄 비덴이 Just do it 이라는 이제 슬로건을 생각을 해냈고 이게 이제 브랜드 슬로건으로 자리 잡아서 광고를 진행했다라고 해요. 사형수 때문에 생각이 난 멘트네요. 그쵸. 그래서 이후 나이키는 그냥 지금 해 이 슬로건이 들어간 TV 광고를 진행했고 이게 대히트를 치게 된 거예요. 그게 방금 본 영상이죠? 그쵸. 캠페인에는 80세 마라토너와 같이 비전문, 아마추어 이런 선수분들이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누구나 나이키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TV, 잡지, 5개 광고 등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면서 강렬한 카피, 고객 중점의 메시지로 이미지 메이킹을 제대로 했습니다. 물론 살인자의 마지막 유언이 슬로건으로 썼다는 이제 비난과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Just do it 이런 이제 슬로건은 나이키가 스포츠 시장을 장악하게 만든 하나의 이제 키 메시지가 된 거죠. 이후 이제 나이키 매출이 10년 동안 8억 7,700만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는 스포츠 정신과 결단력 이걸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소비자들에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Just do it은 지금까지도 나이키의 슬로건으로 사용되면서 단순한 마케팅 문구를 넘어서 글로벌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대표님 다음 사례는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 사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브랜드예요. 애플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피디님도 혹시 아이폰 쓰세요? 저는 거의 앱등입니다.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북, 맥스튜디오 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굴레에 빠지셨군요. 네네네. 근데 그런 애플도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90년대 중반에 애플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했던 초기 명성을 잃고 시장 점유율도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하면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애플은 상대적으로 비싸고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브랜드로 좀 여겨졌거든요. 윈도우가 엄청났거든요. 그 세대들은 윈도우를 안 쓰면 말도 안 통했어요. 진짜. 지금은 약간 꺾였지만 윈도우가 장난 아니었죠. 진짜. 1997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복귀하면서 회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애플이 단순히 컴퓨터 회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기 위해 혁신과 창의성으로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때부터 좀 대대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광고 대행사 TBWA 셰리엇데이와 협력해서
Think Different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슬로건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이 단순히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브랜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거죠. 이런 영상이 있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다름을 증명한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한 거고, 그래서 아인슈타인, 간디, 마틴 루터킹 주니어, 아멜리아, 에어하트 등 역사적으로도 이제 혁신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 흑백 사진과 함께 광고가 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도전하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로 묘사가 된 거고, 애플이 우리도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라는 광고 영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광고는 미친 사람들이라는 이제 내레이션으로 좀 시작이 돼요. 세상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지를 강조한 광고죠. 이런 정체성 기반으로 애플은 이제 단순히 기술 회사가 아니라 창의성 그리고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이 캠페인은 애플의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하게 된 거고, 대중의 신뢰를 다시 회복한 거죠. 그래서 이후 출시된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등 이런 혁신적인 제품은 이 캠페인 덕분에 큰 관심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Think Different, 단순한 광고 슬로건을 넘어서서 이제 애플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애플의 슬로건이 된 겁니다. 애플이 확실히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총 1위를 달성하게 된 배경이 됐군요. 진짜 대박이죠. 네,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참신하지 않았나요? 지금 그렇게 이제 큰 브랜드도 우여곡절이 좀 많았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해한 노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유익한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